예, 후보자님. 네. 오전에 제가 질의 드리면서 네. 민변이라는 하나 일종의 시민단체가 권력 기관화하고 거기서 고위공직자가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부도덕한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더니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은 민변에 소속된 그분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런 취지로 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변이라는 단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거기서 이런 입법기관 또 사법기관 행정기관에 너무 많은 공직자가 고위공직자가 진출을 하고 있고 또 오늘 후보자님도 감사원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공직에 오시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단체 다른 시민단체처럼 이게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일 경우에는요, 그 하나의 시민단체 운동을 공직 진출을 위한 스펙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PPT 한번 보시죠. 후보자님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때 1급 상당의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파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는 공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시민사회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서 우파 정부에 대한 정권 비판 이런 거를 또 계속 하시다가 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은 또 공직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공직에 들어오는 하나의 스펙으로 어떤 환경운동이라든지 뭐 시민운동 이런 것을 활용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중립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감사원장이란 직책 특성상 행정각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감사원장으로서 기존에 과거에 일했던 것과 또 이해 충돌이 돼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후보자님의 이력을 보면 저는 정치적인 중립에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전문적인 역량에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이해 충돌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보여요. 먼저 전문성부터 보겠습니다. 원전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신 적이 있죠. 네. 제가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요. 후보자께서 회의 때 뭐라 하셨냐 하면 모든 것이 기술적인 이야기이고 외국어라서 볼 때마다 답답하다. 제가 기술적으로 잘 너무 모르니까 이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신한울 1호기 원전 가동 의결할 당시에 그 상임위원 중에 후보자님만 유일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추진했던 원전 가동 중지 그 명목 때문에 전문성이 별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님이 이 위원으로 임명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한울 1호기 원전 가동을 의결하는데 반대하셨는데 유일하게 그 반대하신 이유가 근처에 울진공항이 있는데 울진공항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한울 1호기 원전 가동 반대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울진공항이라는 거는 군용 공항이에요. 거기서 비행기 추락 사고 나가지고 원전에 영향을 미칠 확률 그게 과연 원전 가동을 중지해야 될 반대해야 될 이유가 될까요? 이런 면을 보면 과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공직을 맡으셨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또 정치적인 중립 면을 보겠습니다. 2021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하실 때 그 PPT 계속 띄워주세요. 하실 때 당시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또 대선 후보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공동대표 자격으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환경운동과는 별 관련도 없는 국민연금 규탄 성명서를 또 내세요. 이 과연 어떤 시민운동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시민운동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충돌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그 과거사 정리위원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담당한 그 변호사분들이 그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사건 수임을 하면서 수십억 원을 갖다가 이 민변 출신 변호사들인데요, 받아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확정 판결 난 거 알고 계시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면소 판결을 받으시거나 뭐 그랬던 기억은 있는데 정확히는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소위 일기 과거사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5년 동안에 그 과거사위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했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 사건들의 그 청구 금액이요 1조 3천억 정도 됐어요. 매우 큰 돈인데 이거를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또 독식을 합니다. 과거 사위 이런 데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이 관련된 사건 후보자 본인 수임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보면은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단 참여한 이력이 있으시죠? 네. 그 원고 측 대리인단 참여한 그 경력 때문에 아마 원안위 위원으로 위촉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런데 원안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월성 1호기 관련 사건, 월성 1호기 관련된 안건에서 이 회피하신 적 있습니까? 회피했습니다. 하셨어요? 월성 1호기 영구 폐쇄를 위한 운영 변경 허가에서는 심의에서도 의결에서도 제가 다 회피를 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제출해 봐 주시죠. 그리고 지금 법무법인 유한 클래스 한결에서 맡고 있는 감사원 소송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이 외부에 2023년 이후에 감사원이 외부에 소송을 위임한 건수가 6건인데요. 그중에 4건이 지금 후보자가 변호사로 계시는 클래스 한결 법무법인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임명 동의 과정에서 알고 있었는데 저희 그 법인의 다른 사업 파트에서 다른 파트너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께서 수임을 해서 저로서는 그 수임 경위나 진행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장 맡으시면 또 변호사 하실 거죠. 감사원장 만약에 요새 지명하셔가지고 감사원장 끝나시면 또 변호사 하실 거 아닙니까? 뭐 현재로서는 미래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년 동안에 예, 헌신할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이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